자, 안녕하세요. 엘쌤입니다. 자, 오늘은 구품사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사실은 영어를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구품사, 품사가 뭔지를 잘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 강의를 준비를 좀 했어요. 자, 일단은 품사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될 텐데, 자, 우리 품사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단어에 예를 들면 학교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는 가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는 예쁜 이런 단어가 있고 또는 매우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저것 이런 단어들은 다 단어의 기능을 달리하고 있죠. 그래서 단어의 기능이 다르다. 그 다른 기능들을 9개로 우리가 묶어서 한번 분류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게 구품사입니다. 자, 영어에서 구품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명사죠.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로 이제 알아보셔야 될 게 명사죠. 자, 우리는 명사라는 단어를 언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냐면 여기 명자가 한자예요. 명. 우리 명찰할 때 볼 수 있어요. 명이라고 하면 결국은 사람이나 또는 사물의 이름을 뜻합니다. 사람이랑 또는 사물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럼 제 이름은 뭐예요? L. 맞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건 스마트폰인가요? 스마트폰 또는 아니면 노트북 또는 뭐 모니터가 되겠죠. 또는 우리나라의 이름 뭐예요? Korea. 자, 이런 것들 사람, 사물의 이름을 우리는 명사라고 할 겁니다. 이름 명자를 써서 명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제 생각보다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명사인데 대명사라고 해요. 여기서 대자는 클 대자가 아니라요. 대신하다의 대자예요. 자, 여러분이랑 저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저 여자라고 얘기할 때 she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공부하고 있을 때 저 뒤편에 앉아 계시는 원장님, 우리는 he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길 걸어가고 있는 강아지를 보고는 it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요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요런 단어들을 우리는 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위에서 명사 배웠고요. 그 다음 대명사 배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단어는, 품사는 동사입니다. 자, 동사라는 말도 역시나 이 동자는 한자에서 온 단어예요. 우리 지금 다 품사에서 배우는 단어들은 다 한자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동사라는 말은 움직일 동자를 얘기하고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움직임. 자,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뭐 있어요? 공부하다 또는 놀다, 게임하다, 또 뭐 있어요? 춤추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춤추다. 자, 이런 단어들 지금 특징으로 보니까 다자로 끝났다라는 게 특징이네요. 한국말에서 다자로 끝나는 게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참고해야 될 것은 잠시만요. 우리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참고해야 될 것을 봤을 때는 어떤 걸 참고해야 되냐면 예쁘다 이런 단어를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쁘다. 예쁘다. 자, 우리 예쁘다라는 단어는 선생님 다자로 끝났는데 동사 아닌가요? 실제로 선생님 아까 얘기 뭐라고 했어요? 동사라는 말은 다자로 끝나긴 하는데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징이 뭐예요? 움직임을 나타내야 되는 동사입니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 자, 그래서 예쁘다라는 거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린 영어식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대로 표현하면 예쁘다는 단어가 없죠. 예쁜이라는 단어가 있을 뿐이에요. 뭐예요? beautiful이라는 예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예쁘다라고 만들려면 상태 동사 be를 써서 예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beautiful가 헷갈리지 않도록 할게요. 자, 동사는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자, 형용사는 그 다음에 봐야 될 부사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와 부사는요, 둘 다 꾸미는 말이에요.
뭔가를 꾸미는 말을 우리는 형용사 또는 부사라고 할 건데 굳이 형용사, 부사라고 이름을 나눠놓은 얘기는 각자 하는 기능이 조금 다른데 누구를 꾸미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 형용사라고 부르고요. 어떤 건 부사라고 부릅니다. 자, 형용사. 어떤 걸 형용사라고 할 거냐면 명사를 꾸미는 말을 형용사라고 할 거예요. 다시 명사만 꾸미는 말을 형용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부사는요? 꾸미긴 꾸밀 건데 명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꾸밀 거예요. 자, 명사를 제외한 거 우리 배워볼까요? 위에서 뭐 배웠어요? 동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지금 있잖아요. 형용사. 형용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라고요. 문장 전체를. 자, 한번 예문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아주 귀여운 아이가 빨리 달린다 라는 지문이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가 어디 있어요? 아이라는 단어. 이거 뭐예요? 명사. 그리고 다자로 끝났네요.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이건 뭐예요? 동사. 그럼 명사를 꾸미고 있는 이 귀여운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꾸미는 말 중에 두 가지 중에 명사를 꾸미는 건 뭐만 된다? 형용사만 된다. 자, 이 귀여운은 형용사. 자, 근데 그냥 귀여운 게 아니라 아주 귀엽대요. 그럼 이 아주라는 단어의 품사는? 네, 그렇죠. 부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남았네요. 빨리래요. 어떻게 달린대?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빨리 달린대요. 그래서 이 빨리는 동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얘도 부사가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부사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부가적으로 얘기를 할 때 쓰는 거라서 없어도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이 부사를 지우고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귀여운 아기가 달린다. 말이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다른 단어를 한번 지어볼게요. 부사가 아니라 혹시나 귀여운이란 단어를 한번 지어볼까요? 아주 아이가 빨리 달린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아이가 아주 빨리 달린다는 괜찮지만 아주 아이가라는 무슨 말이야?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네요. 또는 아이가를 한번 지어볼게요. 아주 귀여운 빨리 달린다. 말이 안 되죠. 네, 역시나 마지막에 달린다를 빼고도 문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부가적으로 조금 더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단어고요. 형용사, 명사, 동사는 빠질 수 없다라는 거 좀 기억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여기는 정말로 별표 한 100개를 줘도 될 것 같아요. 전치사 가지고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자, 전치사의 말 뜻부터 먼저 풀이 한번 해볼게요. 사자는 역시나 역할입니다. 치자는 두다라는 뜻이고요. 두다. 둘치자요. 전자는 앞전자를 씁니다. 앞에 두는 역할이라고 해요. 자, 어디다 앞에 둘 건데가 또 중요하죠. 또 뭐? 여기도 명사 앞에다가 둘 겁니다. 명사 앞에다는 두는 역할. 우리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방 안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In the room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the room이 명사고요. 정확하게는 명사구고요. 그 앞에 in 이 친구를 우리는 전치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나라는 말은 방 안에서라는 단어로 방을 앞에다 쓰고 안에서를 뒤에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한다고? 명사에다가 그 앞에다가 in자를 붙여서 전치사 뒤에 명사를 두는 in the room이라는 형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풀이하다 보니까 이건 맨날 명사 앞에 두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치사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명사 앞에다 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내기 좋아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전치사는 무조건 명사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by, go. 자, 이거는 가능한 문장일까요? 가능한 단어일까요? 불가능하죠. 문법적으로 어긋납니다. 왜? by라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go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이 동사를 어떻게 명사로 바꾼 going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y 뒤에 going을 제대로 썼는지 여러분들은 확인할 거예요.
전치사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 동사의 기능을 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by going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치사, 예를 한번 몇 가지 들어볼까요? by 또는 뭐 in, 그다음 to, 그다음 for 또는 of 또는 under 뭐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외우자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 또는 명사구가 옵니다 해서 우리 전명구 친구 꼭 기억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전명구, 영구 아니고 명구라는 친구예요. 전명구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될 7번으로는 접속사고요. 접속사는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벌써 다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and, but, 뭐 또 이제 확장해서 because, 왜냐하면 또는 if, 뭐 이런 단어죠. 뭐 although 이런 단어도 있고요. 자, 이런 애들을 우리는 접속사라고 해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하는 말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감탄사 별로 볼 거 없죠. 와우, 오, 오 마이 갓 이런 친구들을 다 감탄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은요. 관사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품사, 9가지의 품사를 얘기를 할 때 관사를 안 넣고 팔품사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자, 왜냐하면 관사가 한국말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자, on, the를 우리는 관사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와 어는 한 개 있을 때 쓰는 거죠. 더는 앞에서 등장한 친구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나는 한 아이를 보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는 on을 써야 되겠죠. 물론 한 아이이기 때문에 어를 써야 될 거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어제 본 그 아이를 보았어. 너랑 나랑 대화하는 사람 사이에 알고 있는 게 등장했을 때는 더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순서 맞추기 할 때 더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 게 좀 더 수월해집니다. 앞에서 등장했을 때 더라고 붙여요. 앞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으면 또는 on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구품사고요. 생각보다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볼게요. 명사는 뭘 나타내는 거? 이름을 나타내는 거, 이름 명자를 쓴다 했고요. 그 다음 대명사는 이름을 대신하는 말. 그 다음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한국말로는 다자로 끝난다. 형용사와 부사는 꾸미는 말인데 형용사는 명사를 꾸밀 거고 부사는 나머지 다 꾸밀 거다. 그 다음 전치사는 앞에다 두기로 약속했는데 어디 앞에다가 역시나 명사 앞에다 두기로 약속했고요. 그 다음 접속사는 연결해주는 말. 그 다음 감탄사는 감탄하는 말. 관사는 우리나라 말이 없는데 on, the의 종류가 있다. 라고 기억을 좀 할게요. 왜 고등학교 들어가면 따로 문법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문법이 전부고 그 문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배우거나 아니면 안다는 전제하에 선생님들이 따로 설명을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남은 3개월 동안 우리가 문법 완성을 할 건데 그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는 품사, 이게 명사입니다. 이게 형용사죠. 이게 전치사죠. 라는 말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품사가 뭔지 정확하게 머리에 좀 넣고 계셔야 돼요. 자, 끝나고 나면 테스트 볼 겁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